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전북은 오늘 아침 전주 17도 등 14도에서 17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은 어제보다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와 익산 28도가 예상되고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높아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다가 다음 주 화요일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공장이 밀집해 있는 전주 팔복동 일대에서 갑자기 하얀 분진이 날렸습니다. 인근 공장이 소각로를 청소하다 벌어진 일인데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된 건 아닌지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아직 한여름인데 쌀랑눈이 내리는 것처럼 하늘에서 하얀 가루가 쏟아집니다. 밀가루처럼 입자가 아주 작습니다. 도로에도 차량 위에도 마치 눈이 쌓이듯 분진이 내려앉았습니다. 아까는 꼭 눈이 눈 내리듯이 쌀이 눈 내리듯이 앞이 그냥 하얗게 내렸어요. 조금 있다 보니까 이제 목도 좀 칼칼하고 혹시 재가 타서 아니면 공장에서 이물질이 날라오는가 싶어서. 전주시 팔복동 일대에 분진이 내리기 시작한 건 어제 오후 1시부터입니다. 자동차 위에 밀가루 같은 흰 가루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한 번만 살짝 훑어도 그대로 묻어날 정도입니다. 주민들은 이런 분진이 날아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금년 한 3, 4월경에도 지금 그때는 잠깐 한 방울 오듯이 순식간에 그냥 오르륵 그냥 쏟아져 버린 거예요. 약간 눈도 매웁고, 그 다음에 목도 좀 매웁고, 약간 그런 화공약품 비슷한 냄새도 좀 나는 것 같고요. 분진을 내뿜은 곳은 전주시 동산동의 한 공장입니다. 공장 측은 소각로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필터에 있던 재가 배출됐지만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제 별도 처리를 하는데 1시에서 한 4분 사이에 작업하면서 필터에서 일부 이게 굴뚝으로 순간적으로 좀 빠져나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전주시는 분진 시료를 채취해 분석을 의뢰하고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무슨 재인지도 확인해보고. 전주시 팔복동 일대에는 지난 7월에도 검은 분진이 날려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는데 철저한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합니다. JT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주천과 삼천은 낚시 금지 구역이지만 가짜 미끼를 쓰는 루어 낚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루어 낚시객들이 크게 늘면서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수달 서식지를 중심으로 보호구역 설정 같은 대책이 시급해졌습니다. 정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하천에 들어가 잇따라 낚싯줄을 던집니다. 고무나 플라스틱 재질의 인조미끼를 사용하는 루어 낚시입니다. 전주천의 한 다리 위에서도 낚시객이 잇따라 물고기를 낚아챕니다. 필이다시피 재미로 그런 거지. 심심한 게 한번 나오지. 전주천과 삼천은 하천법에 따라 낚시 금지 구역입니다. 하지만 가짜 미끼를 쓰는 이 같은 루어 낚시는 가능합니다. 문제는 최근 들어 전주천과 삼천에서 루어 낚시객들이 크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주로 이 젊은이들이 6시 이후에 퇴근 시간 그때 주로 많이 오고 또 주말이 되면 더 많지요. 주말이 되면. 이러다 보니 천연기념물인 수달의 생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수달이 자주 활동하는 시간대에 물고기가 많은 수달 서식처를 중심으로 낚시객들이 몰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합법이라도 무분별한 낚시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수달이 서식하고 있는 곳은 야생동물 보호구역이나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으로 좀 지정해서 특별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딴 로드킬에 이어 수달이 낚시객들로 수단을 겪지 않도록 발빠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경찰이 한밤중에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했던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사건을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 의원과 이 여성이 폭행 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김광수 의원이 전주의 한 원룸에서 50대 여성 폭행 혐의로 체포된 건 지난 5일 새벽 2시쯤. 당시 현장에서 혈흔과 흉기가 발견됐고 김 의원과 여성 모두 상처를 입었다는 점에 김 의원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을 조사한 지 보름 만에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조사 결과 이 여성의 상처가 폭행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싱크대에 있는 칼로 자해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 김 의원이 막 쫓아가서 그 뒤에서 안듯이 칼을 뺏었다. 시종일관 우리는 싸우지 않았다. 자해 소동이었다. 상처가 폭행이 아닌 실랑이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는 일관된 진술에 폭행죄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김 의원을 남편이라고 답변해 내연녀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사생활인 만큼 자세히 캐묻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관계는 아니말로 프라이버시기도 하지만 자꾸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경찰의 혐의 없음 결론에 따라 김 의원은 일단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게 됐지만 폭행 시비에 내연녀 논란까지 더해진 추문으로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주시가 전주 KCC의 프로농구 연고구장인 실내체육관의 전면 증개축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예산 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정부 투자심사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지은 지 44년 된 전주 실내체육관. 전주시는 주요 기둥 정도만 남겨둔 채 헐어낸 뒤 사실상 새로 짓는 것에 가깝게 증개축하는 절차를 추진해왔습니다. 현재 지상 3층의 규모를 4층으로 높이고 관람석을 4,200석에서 4,600석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부 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해 증개축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국가 예산 확보 대책이 불투명하다면서 재심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증개축 사업비는 440억 원으로 96억 원을 정부에서 지원받겠다고 했는데 86억 원은 지원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추가 지원을 받지 못하면 사업 규모를 대폭 줄이지 않는 한 정부 심사를 통과하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문제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전주시는 증개축 대신 월드컵 경기장 옆에 새로 짓는 쪽으로 사업 방향을 아예 바꿀지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사업비가 590억 원으로 증개축보다 150억 원이 늘어나는데 정부 지원은 한 푼도 못 받습니다. 프로농구 전주 KCC는 지난해 체육관 노후 등을 이유로 연고지 이전 카드를 꺼냈다가 걷어들였습니다. 증개축이든 신축이든 체육관 개선 사업이 계획보다 1년 이상 늦어지게 되면서 연고지 이전 논란이 다시 불거질 상황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포도나무 한 그루에 무려 4,000송이가 열렸다면 믿어지시나요? 고창에 이런 슈퍼 포도나무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철저히 유기농법으로 재배하고 나무가 스스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게 비결입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잘 익은 포도가 가을 햇살 아래 보석처럼 반짝거립니다. 천정을 온통 보랏빛으로 물들인 포도는 무려 4,000송이. 이 모든 게 단 한 그루에서 열린 겁니다. 일반적인 포도나무의 100배 수준인데 한 나무에서 포도가 이처럼 많이 열린 건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입니다. 이 포도나무는 올해로 심은 지 13년이나 됐습니다. 이 한 그루가 차지하는 면적만 해도 무려 900제곱미터에 이릅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같은 결과가 농약 한 번 쓰지 않고 순수 유기농법으로 일궈냈다는 겁니다. 참나무와 대나무 톱밥을 섞어 만든 퇴비로 미생물과 벌레가 사는 자연 환경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것이 농약, 사람의 기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렇게 이 나무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면 이 나무 자체의 면역력을 활용을 하면 농약이 전혀 필요 없어요. 지난 2005년 나무를 심어 3년 만에 1,200송이를 수확한 뒤 요즘은 해마다 500송이씩 늘고 있습니다. 포도를 보기에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요. 한국뿐만 아니라 그 가까운 일본 아니면 중국 정말 이렇게 농사 지으시는 분들에서 하나의 그 배우는 코스로 이렇게 많이들 오시고 계십니다.
농민의 정성이 빚어낸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포도나무가 자연의 경이로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위기 가정에 맞춤형 집을 지어주는 내 마음속에 집이 나타났다. 남원시 1호점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전봉준 장군 동상이 국민 모금을 통해 서울시 종로구에 세워집니다. 시군 소식 조창현 기자입니다. 남원시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공동으로 추진한 내 마음속에 집이 나타났다 1호점 준공식이 200면 남평리에서 열렸습니다. 1호점 대상은 비닐하우스에 살면서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김모 씨 가족으로 주거 신축비 5,500여만 원을 지원받아 맞춤형 집으로 지어졌습니다.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감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전봉준 장군 동상건립위원회가 서울 종로구에 전봉준 장군 동상을 건립합니다. 동상건립위원회는 전봉준 장군 순국 123주기를 맞아 국민 모금을 통해 내년 3월 말까지 동상을 건립하기로 하고 서울시와 행정 절차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완주군이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 지원센터가 취업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완주군은 구직자와 기업체의 눈높이에 맞는 최적의 일자리를 연계해 지금까지 432명이 취업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안군이 가을철 멸치와 전어 어장의 불법 어업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부안군은 어장이 형성되는 11월 말까지 타시도 연근의 선망 어선의 무허가 조업과 조업구역 위반, 야간 불법 조업 등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무주군의 농어촌 민박 상당수가 불법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 합동 부패 예방 감시단이 무주에 있는 63곳의 민박을 점검한 결과 38%인 24곳에서 무단 용도 변경과 연면적 초과, 실거주 위반 등 불법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 곳은 관광진흥기금 10억 원을 지원받았지만 전체 4개 동 가운데 1개 동만 농어촌 민박으로 신고하고 무허가로 물놀이 시설과 숲속 영화관까지 운영했습니다. 정부는 이들 업소 운영자에게 시정명령 등을 내리고 지도 점검을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도와 전라도 교육청이 함께 주최하는 제12회 전라도 과학축전이 9월 1일부터 3일까지 4일 동안 전북 도청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학교와 기업, 기관 등 126개 단체가 참여해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드론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